200억 언더의 도심지 물건을 내가 매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로데오에 지금 200억 언더 매물이 없었어요. 물건을 보실 때 내가 지금 보는 가격이 가장 싸다. 안녕하십니까. 빌딩 패치 변혜인 이사 이희구 팀장입니다. 따끈따끈한 빌딩 실거래 소식 그리고 빌딩 투자 관련해서 같이 얘기 나눌 이야기들을 이희구 팀장님께서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빌딩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느낌인데 데이터로도 그런 게 나오고 있나요? 실제로 거래되는 것들 보면 주요하게 검토하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볼륨감이라든지 금액대에 적절하다고 하면 그래도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유심히 보면 좋을 만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건은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빌딩 매매 거래 중에서 가장 좀 핫했던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희구 팀장님께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중구 수화동에 위치한 건물이었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 대지 한 79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811평 정도 되고요. 건폐율 같은 경우에 98% 정도 되고 용적률이 938%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82억 한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흔히들 이제 도심 업무지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심 업무지구의 거의 한가운데 해당하는 그런 위치의 건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을지로 입구역 2호선에서 도보로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도로사정도 좋았고 주변으로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완전한 업무지구의 핵심이었는데 사실 이런 100억대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 그래서 도심 상업지에 100억대 물건으로서 확실히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다. 대체 불가능한 입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임차인이 엄청 많거든요. 한 20개 이상의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생각보다 그 평당 NI는 조금 아쉽다. 왜냐면 워낙 구축 건물이다 보니까 이 근방의 중대형 오피스들의 NI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조금 아쉬운 임차료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브리핑할 때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더 상승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포커스를 해서 많이 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장에 최초에 나온 게 뭐 170억 정도라고 했는데 거의 13억 이상이 이제 올라서 거래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대손손 가져갈 만한 그런 건물이다. 이 도심지 쪽 라인에 보면 건물들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물들이 도심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건물은 그래도 200억대 이내에 꼬마꼬 빌딩이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적극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생각이 들고 매물이 거의 안 나오는 위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파카에서도 광화문역 인근에 있는 물건들이 거래가 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매매 볼륨이라는 거를 정말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매 볼륨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주신 대로 200억 언더의 도심지 물건을 내가 매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80평 대지거든요. 임차인들 뭐 나중에 다 명도하고 여기다가 작은 꼬마 빌딩 디벨롭을 하더라도 뭐 병의원이든 오피스든 충분하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였다라는 점 그리고 매매 볼륨이 200억 언더의 이 정도 입지라고 했을 때 확실히 장점이 분명했던 물건이라서 투자의 가치를 보신 고객께서 가격을 올려서라도 매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매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날 아마 당일에 이 건물 앞에 상당히 많은 중개 담당자들 그리고 매수자들이 이렇게 눈치 싸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거래였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분위기를 되게 단번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건물은 우리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도로는 12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대지는 약 69.33평 정도 되고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79.11평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규모는 2층으로 건축된 그런 건물이었고요. 매매가가
174억, 평당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된 그런 사례입니다. 올해 한 1, 2월 정도 경에 매입을 바로 한 170억 정도의 거래를 했었다가 이게 그냥 거래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거래가 좀 파기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다시 한 175억 정도에 한 번 나왔다가 그 이후에 약간 또 계류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매매가를 올려서 한 180억 정도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거래가 된 실거래 사례를 보면 175억에서 1억 정도를 더 내고 한 114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압구정 로데오의 완전히 핵심지, 뭐 도산공원 쪽으로 이어지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12m 도로였어요. 그래서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북도로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로데오에 지금 200억 언더 매물이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고객분들한테 180억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적극 검토를 해보셔라 라고 적극 추천을 드렸던 물건인데 최종적으로는 174억에 이제 매각이 된 걸로 보이고, 아마 매입하신 분은 신축을 고려해서 매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메인 입지 같은 경우에는 쇼룸도 들어올 수 있고 도로 사정이 좋고 역이랑도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부층은 병을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파, 에스테틱, 뷰티 관련된 어떤 업종들이나 사무실까지도 충분하게 수요를 찾을 수 있는 입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입지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부가 상당히 층고가 높고 괜찮은 상황이라서 사실 글로벌 브랜드에서 임차 문의도 꾸준하게 받았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물건도 우리가 거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170억에 계약이 됐다가 그 계약이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올라서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170억이라는 가격이 딱 각인이 되거든. 이거 170억에 됐던 건데 내가 그걸 괜히 더 주고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성수동에도 우리 토리든 건물 기억하시죠? 그 건물도 계약이 됐다가 파기되고 가격이 더 올라서 거래가 됐거든요. 물건을 보실 때 내가 지금 보는 가격이 가장 싸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 물건을 선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사실 결정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압구정 로데오에 200억 언더의 명도 가능한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도 나가고 나서 또 고객분들께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딜링을 좀 오퍼해 보시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누구나 다 싸게 사고 싶고 저 좋은 금액에 가져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게 다 결국에는 기민하게 내가 이 지금 시장 상황에 이 입지에 해당하는가 이걸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영상에서 늘 이렇게 주요 지역 위주로 물건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가격을 더 주더라도 매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 이제 매매 사례 같은 거 보시면 깎고 또 깎아서 또 쓰는 계약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중개사들도 생각을 하는 거지. 과연 깎아서 될 물건인가? 아니면 이거는 돈을 더 주더라도 더 높은 금액을 불러서 내가 선점을 해야 되는 건가? 중개사들도 전략을 잘 짜야 되고 매수자분들도 단순히 이거를 싸게 사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오히려 좋은 물건 놓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싸게 사도 되는 물건을 그냥 제값 주고 사시고, 제값 줘야 되는 물건은 또 계속 깎다가 놓치시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중개사들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 건물은 우리 성수동, 가장 핫한 성수동 연무장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금 한 130억 정도에 거래되었다라고 소식을 좀 들었고 평당가가 무려 4억 4,570만 원 정도 수준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대지 같은 경우에는 약 37.6평 정도로 40평이 조금 안 되고 연면적은 91.4평, 3층 규모로 건축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실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실거래가 안 떠 있고 그냥 매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거래 내용이나 잔금까지 또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자분께서는 매매 가격을 지금 노출을 안 하고 계시고 이거의 실거래 자체도 지금 떠 있지 않는 상태라서 정확한 매매 가격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0억 정도에 이제 매각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성수역 우리 아래쪽 여기 연무장길 메인이고 뚝섬역 쪽으로 쭉 이어지는 요 라인에 아모레에서도 지금 신축을 좀 하고 있고, 뭐 메인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으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너무 좋고 어쨌든 지금 연무장길은 정말 가장 핫하거든요. 성수동은 이제 상권이 아니라 이거는 관광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고 먹고 즐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연무장길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는 최고가가 얼마죠? 3억입니다. 평당 3억이 실거래가 찍혀 있는데 아마 이게 실거래가 뜨면 이제 신고가가 또 갱신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압구정 로데오랑 한남동 대로변은 3억 5천 실거래가 이미 신고가 갱신이 됐고 지금 이 거래 사례가 뜨면 이제 성수동 연무장길도 평당 3억 5천 실거래가 뜨게 되는 거죠. 주요한 투자처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이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언니네 복덕방 채널을 열심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거 하나 또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